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교주 부역자의 징역 15년 구형, 추가 고소자 18명이다. 네, 이 JMS 정명석 얘기인데요. 네, 검찰이 JMS 정명석 범행을 도운 혐의 정조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 고소자가 18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네,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2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어요. 2심에서 징역 15년을 또 구형하는 이러한 지금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역자들이 이게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조 혐의가 있는 거죠. 도운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기도 마찬가지죠. 종교 사기 혼자 못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 범죄를 분석을 해보면은 1인 교주 그리고 1인 나홀로 교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빠르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나홀로 뭐 사이비 스님, 나홀로 뭐 사이비 목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대규모의 이 범죄 집단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처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부역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그 범행에 대해서 방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게 돕고 또 편의를 봐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범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사기, 뭐 종교 장사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옆에서 바람잡이들이 있는 거죠. 그 바람잡이들이 지금은 열매를 나눠 먹고, 그리고 동업자 관계에서 수익금을 배당받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재산을 축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주뿐만 아니라 교주 주변의 방조자들, 네, 이 방조 혐의가 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혼자는 못하죠. 또 어떤 의문사가 발생이 됐다, 이때도 보면은 혼자 못하죠.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혼자는 못합니다. 그 주변의 바람잡이들, 그리고 주변에서 조력하고 부역하고 방조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행위가 결국에는 존재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온전하게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MS 정명석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교주의 부역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이 구형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교주의 성추행이라든지 또는 교주의 종교 사기라든지 각종 의문사라든지 이것이 그냥 혼자 진행되지 않는다. 그 부역자들, 그 방조자들 반드시 찾아내서 함께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고소자가 지금 18명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교주들을 처벌을 하면 안 된다, 합의해서 돈만 받아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명석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교주가 이 구속 상태에 있죠. 지금 구속 상태에 있으니까 추가 고소자들이 18명이 또 계속 추가 고소를 하고 있는 정황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지금 이 정명석 사건에도 보면은 변호사가 십수명입니다. 십수명. 네, 거의 20명에 가까운 그러한 변호사들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감형을 위해서 합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합의를 통해서
이 합의 속에서 결국에는 감형 조건이 되는 거죠. 합의를 했느냐 또는 공탁을 했느냐, 이것이 감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그런데 이 법도 모르는 그러한 자가 구속되면 누가 합의해 주냐 이러면서 구속되면 안 된다. 응? 그냥 마치 그냥 돈만 받고 땡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도 지금 대검찰청 이 출신 대표 변호사 이 법무법인과 함께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법무법인에서도 우리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원의 기적 같은 그러한 정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사회적인 종교 교우주뿐만 아니라 이 부역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주가 구속이 되면은 아울러 이 방조자들까지도 함께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보게 되면은 유시스에서 전했죠. 네, 그래서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이고, 1심에서는 징역 7년, 징역 7년이 선고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명석 사례를 보고 앞으로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처단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